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책인싸 시즌2를 개막하고자 합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작가TV의 김작가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잠깐 해주세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재테크 자기개발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는 김작가TV 채널 운영자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김 작가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유독 우리 뭐 이렇게 치맥집 같은 데 가면 네네. 그 치맥집 치킨집 아주머니가 잘 알아봐 주시죠. 저희 김작가TV 이제 주 시청자분이 네. 의외로 40대 50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작가를 특히 어머니들이 참 좋아하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이미 좋아하셨던 그분이니까, 또 말 그대로 이 시즌2의 개막 방송답게 네. 정말 대형 채널 유튜버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네. 부끄럽습니다. 153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시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워라밸이 굉장히 좋습니다. 워라벨이. 네, 이제 벌써 유튜브도 이제 5년 차니까요. 벌써 유튜브가 네. 5년 차가 되셨고 효율성이 좋아진 거죠. 효율성도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은 영상의 개수를 올려도 지금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하는 요령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내 들어가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도 비슷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책인싸에 공통 질문 코너가 있어요. 네. 일단 인트로 공통 질문인데요. 네. 자기소개 삼행시입니다.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제가 김 작가 이렇게 외쳐드릴 테니까 한번 떨지 말고 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볼게요. 김도윤입니다. 작가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야.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 가장 괜찮잖아요. 아닙니다. 네. 굳이 따지면 저도 김 작가긴 한데 이미 여러 채널에서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동안에 정말 컴플렉스가 많다. 많았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얘기하면 네. 컴플렉스 덩어리의 삶이다.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네. 그랬습니다. 현실이. 왜 이렇게 컴플렉스 인생이었고 네. 지금은 이렇게 딱 멋있는, 제가 오늘 밑에 주차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네. 주차하는 모습까지 멋있습니다. 네. 네, 김도윤이 도대체 무슨 차를 타길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컴플렉스 덩어리 살면서? 우선은 네. 첫 번째 컴플렉스는 외모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과거 대비 옷도 네. 이제 깔끔하게 입고 네네. 외모도 조금씩 이제 관리도 하고 어. 눈썹도 왁싱도 받고 털도 제모도 받으니까 괜찮은데 네. 예전부터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네. 생겼다가 아니라 네. 어릴 적에 이제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주로 듣는 이제 별명이 필리핀, 캄보디아, 사우디, 그 다음에 이제 말레. 말레 뭐냐면 말레이시아의 줄임말. 이게 딱 부르기 좋잖아요. 말레. 항상 그래서 말레라는 이름으로 네. 초중고 때까지 불렸고, 제가 처음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훈련소에 있다가 그 이제 자대를 배치받잖아요. 이등병으로 갔을 때 이제 저희 그 부대 분대장 이제 병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 부모님 필리핀 사람이니?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그때는 사실 20살 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안 들을까 생각했는데, 야, 20살 이후에 이제 성년이 됐을 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제가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외모가 그래서라기보다 사람들이 그 외모를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 소리 듣는 사람이 컴플렉스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고, 두 번째 컴플렉스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라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대학교이긴 하지만 무교이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쳤을 때 막 입학하고 싶은, 순위가 높은 대학이 순위는 아니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이런 대학에 우리 입학하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도, 공모전을 할 때도, 대외 활동을 할 때도 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스스로 있었죠.
이 두 가지 외모와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년이 된 이후에 이제 제가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뭐 컴플렉스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 컴플렉스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군요. 양날의 칼이 맞나요, 표현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핍인 거잖아요. 네. 저한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결국에는 외모든 학벌이든 이거는 결국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친구들보다 외모든 학벌이든 이런 게 별로 뛰어나지 않다.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근데 또 반대편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외모도 어떻게 보면 더 가꿔서 아니면 남자는 사실 외모만큼 중요한 게 성격, 뭐 능력, 그다음에 스피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도 더 가꾸려 노력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학벌도 내가 그럼 학교가 부족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나요? 네.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아니죠. 학교 외에 뭐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공모전도 있을 수 있고 책을 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봉사도 있을 수 있고 대외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취업도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컴플렉스를 제가 결핍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결핍을 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오히려 컴플렉스를 바탕으로 네. 해서 뭔가 전화위복에 그렇죠. 기회를 가져갔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결핍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김가수 실장님도 뭔가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 농담입니다. 그 결핍을 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네. 그게 이제 나를 잡아먹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는 그러네. 거라서 본인이 그걸 좀 잘 바라보는 게 저는 중요하지 이게 않을까. 아침부터 닭살 돋고요. 네. 너무 벌써부터 네. 우리 책인사 모셔서 인사이트를 갖게 된 게 아닐까. 네. 컴플렉스나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그쵸.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그냥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시기보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극복해 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새해 첫날부터 네.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본인에게 득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너무 좋고요. 아마 지금까지 수차례를 만나면서 네. 제가 인터뷰 대상이었었는데 처음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색다른 네. 매력이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책인싸만의 또 공통 질문인데요. 네. 책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를 좀 여쭙고자 해요. 네. 이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또 네. 집필하게 된 네.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좀 있습니다. 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매년 11월, 12월 연말 시즌이 되면서 네. 서점에 가면 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이 있습니다. 네.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제 직업이 작가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부터 그 책이 매년 그때 1위였습니다. 저도 이제 작가로서 이제 또 유튜브 그다음에 경제 채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야, 그 책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매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매년 꾸준히 낼 수 있는 책을 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머니라는 측면에서 사실 주식과 부동산과 비트코인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 사실 매년 딱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트렌디한 책은 없거든요. 그처럼 그런 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인쇄가 괜찮게 들어오지 않을까? 인쇄 좋습니다. 머니 아주 트렌드 작가로서 네. 개인적인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또 뭐 매년 이제 좀 정기적으로 출간하는 책이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재테크 채널 운영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경제 전망 여러 가지 콘텐츠 다루다 보니까 네. 엄청 많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주식 책 내자, 부동산 책 내자. 어. 근데 사실 이제 김가수 시장님한테 제가 주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재테크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내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는 거죠. 내공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책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 거절을 했는데 이제 주식과 부동산과 경제 전망가 테크와 인구에서 전문가분들을 이제 제가 다 알게 된 거죠. 그 전문가분들과 책을 한 권을 만들어서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주식책, 부동산책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다 그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한 권의 책에서 우리가 좀 가볍게 한 3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머니 트렌드 같은 책을 내면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경제를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 그런 마음으로 책을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받아보시고 읽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더 재밌게 이 네. 책을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친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인트로 공통 질문으로서 네. 마지막인데요. 바로 미니 강연 네. 요청입니다. 미니 강연은 보시는 카메라 보시고 네. 예, 혼자서 말씀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주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 거시적 흐름인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가 네. 청해 보겠습니다. 아주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연이니까요. 네. 김강석 실장님이 이제 유튜브에서나 이제 방송국에서나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이제 게스트 분이잖아요. 왜 많이 찾을까요? 사람들이 돈에 관한 트렌드를 알고 싶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뭐 비트코인이든 어쨌든 지금 2022년에 우리가 휩쓸고 간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산이 폭락을 했죠. 근데 이런 트렌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돈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는 곧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강연 잘하시네. 아예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골자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이제 이어지는 본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머니 트렌드 2023에서 네. 이미 강조해 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 결국 돈의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 그렇죠. 근데 돈의 흐름에 올라타는 거는 결국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돈의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좀 파악할 네.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돈의 흐름, 결국에는 돈의 흐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부자로 간다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 아니면 사업이든 어느 쪽에서 성공한 사람일 텐데 네. 그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제가 좀 공통점을 찾아보면 네. 네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험. 경험은 사전 경험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준비. 준비. 그다음 세 번째가 사전 경험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관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실력이 없으면, 예를 들면 김가수 실장님은 IMF 경제 전망이든 여러 가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제 리뷰하고 그런 것들을 네. 찍잖아요. 예. 그 정보들이 오는데 그 정보 사실 다 널려 있잖아요. 네. 근데 다 할 수 있나요? 그걸 리뷰를? 어. 실장님만의 내공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걸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예. 실장님 같은 분을 모시는 거죠. 예. 세 번째가 관찰이고, 네 번째가 이제 빠른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한 빠른 실행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력. 네, 요거를 제가 그럼 제 유튜브로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유튜브가 2018년 10월 29일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구독자는 한 7만 명 정도였습니다. 1년 3개월. 그러면 그 숫자는 실패한 건 아니지만 결코 성공한 채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1년 3개월 해서 7만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한 지 이제 4년, 5년 정도 됐는데 3분의 1 시점에 7만이고 나머지 3분의 2 시점에 지금 15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거잖아요. 이야. 이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예.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운동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봤습니다. 제 계좌가 파란색이 난 것도 봤고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재테크란 것도 알았어요. 특히 네. 주식이 네.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원래 제 콘텐츠는 주로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였어요. 네. 채널을 저는 완전히 전환합니다. 이야. 지금 김작가 TV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딱 키워드 하나는 주식.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김작가 TV를 보면 슈퍼개미, 자산운용사 대표,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보신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전화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을 했죠. 네. 뭔가 오피스텔을 구해서 자체 스튜디오를 만들고. 예. 자, 그럼 이 가능했던 거를 네 가지로 다시 전환을 하면, 제가 2020년에 딱 동학개미 운동을 할 때 유튜브를 그때 딱 처음 시작하면 좋잖아요. 네네. 솔직히. 네. 그럼 그때부터 채널 딱 시작해서 떡상 흔히 말하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하. 저는 그 전에 1년 2개월, 3개월 동안 유튜브 구독자 7만밖에 안 됐지만 네. 그 시간 동안 유튜브를 공부했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고 촬영을 어떻게 하고 편집을 어떻게 하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준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했겠죠. 그러다가 근데 제 채널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탁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파도
방금 말씀드린 트렌드가 오는 걸 받는 거죠. 그거를 관찰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이 트렌드 파도가 우리가 동해 바다 같은 데 가면 서핑하자 양양에서 파도가 왔을 때 보드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나가고 보드를 올려봤자 늦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올리기 위해서 좀 스튜디오 만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대로 올라타서 지금 구독자 153만 명이 됐는데 네. 저는 이런 사전 경험과 준비와 관찰과 빠른 실행력은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영원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 이 네. 사이클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오르다가 내리고 네. 떨어지다가 오르고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졌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영원히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분은 그 다음 사이클에 올라가는 트렌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라도 경험하시고 준비하고 관찰하면서 내가 언제 올라탈지 현금을 탁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탁 빠르게 실행하신 분이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본인의 실제 사례를 빗대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지 그 공통점을 좀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 사전 관찰이라는 단어, 네. 준비라는 단어, 실행력이라는 단어 이런 게 뇌에 탁탁 꽂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트렌드를 읽고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볼 계기가 되지 실장님이 않을까.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 사전 경험이랑 준비랑 관찰이 왜 중요하냐면 2020년에 이제 재테크 채널의 순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제 3프로 TV, 예. 뭐 그다음 슈카월드, 네. 신사임당, 김작가 TV 몇 개 상위 채널이 있을 그다음 거란 경제 말이죠. 읽어주는 남자.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어딨어? 있는데 네. 무서운 사실은 네.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진입하는 그 네. 선점하는 효과 있잖아요. 그렇죠. 1등 선점하는 거. 그거를 하위 후발주자 채널들이 따라잡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렌드가 왔을 때 그걸 제대로 타면 위로 떡상을 하는데 지금 주식과 부동산과 가상화폐의 그 트렌드가 네. 지금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같은 채널들이 더 올라가는 채널이 나오려면 그 트렌드가 또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준비와 뭐 경험과 관찰 이렇게 한 사람만이 그 빠른 실행을 해서 제대로 된 큰 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슴에 딱 새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도움이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네. 되려면 네.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두 가지 좀 생각이 납니다. 두 가지 있습니까? 네, 두 가지. 굉장히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부자는 결국에는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네, 된다. 무조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려면 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시간으로 벌어들이는 게 결국 돈일 텐데 네. 우리 시간은 어쨌든 24시간에 부딪히니까 네. 결국에는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하겠어요? 타인의 돈을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직장인, 어떻게 보면 기업. 네. 기업에서는 직장인 분들의 타인의 시간을 활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방송국 이런 콘텐츠들은 네. 타인의 콘텐츠. 김가수 시장님 같은 좋은 전문가분이 있으면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많은 방송국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의 집을 이용한 네. 회사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그렇죠. 타인의 차를 이용하는 어. 우버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본인 집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타인의 집을 활용해서 네. 시총 몇 조의 가치를 맞아요.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는 뭔가 좀 나쁜 거 아니야? 특히 부동산에서 한창 상승기 때 네.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 네. 남의 그 돈을 활용해서 저거 투기꾼이야 이런 얘기 굉장히 하셨지만 네. 사실 지금 그분들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거는 공짜로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양날의 검인 거죠. 이게 네. 내가 득이 됐을 때는 내가한테 큰 부를 주지만 네. 잘못 활용했을 때는 나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자본주의에서는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얼만큼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타트업의 기업의 가치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시총 그렇죠. 가치가. 그럼 거기에서 타인의 시간, 직장인분들 활용한 그 스타트업들은 그 직장인분들 자체가 직원분들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자본주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과연 나는 그걸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네. 네,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사실 employee라는 영어 단어가 네. use 사용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결국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네. 그 사람의 노동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내가 많이들 우리 재테크나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골자를 갖고 23년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도 네. 좀 그리고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네. 우리가 벌 수 있는 부의 크기는 네. 결국에는 저는 시급, 몸값이랑 노동 시간이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내 시급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고 노동 시간을 곱하기 하면 딱 내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은 직장인분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은 내가 이 시급으로 돈을 받는다 생각 안 하시겠지만 사실 그 연봉도 이 시급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주 5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계산해서 내 연봉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과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인지를 고민해봐야 된다. 어떤 말이냐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노동 시간을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노동 시간을 무한정 올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하루 보통 자는 시간 빼고 이동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면 12시간도 안 됩니다. 네.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노동 시간을 높여서 내 연봉을 높일 수 있죠. 네.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렇죠. 3시간 하는 사람이 6시간 할 수 있고 투잡 뛰고 8시간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내 시간이 절대치가 24시간에 부딪힌다라는 거. 그럼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성실성으로 시간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는 내 시급을 올리는 거죠. 시급을 올리기 위해서 내 역량을 올리는 거죠. 네. 이렇게 역량을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올려도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인을 쳐볼게요. 자, 연봉 인상 언제 하죠? 우리 매달 하나요? 제가 이번 지금 12월인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1월 달에 김 작가 연봉 인상 해줄게. 또 1월 달 됐어요. 일을 너무 잘하는데 다음 달 연봉 인상하자. 이렇게 하지 않죠. 보통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연봉 인상 한 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네. 겨우 연봉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는 연봉 인상이 100% 해주나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네. 정말 많이 해도 20% 이내예요. 네. 그러니까 내 연봉이 20% 올라도 또 1년을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연봉 20%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최대치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 공무원분들은 왜 부자가 될 수 없느냐. 이 시급과 이 몸값과 시간에서 다 제한값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가능한 부자분들이 있죠. 그렇죠. 일단 애초에 시급과 몸값이 너무 높은 분들, 변호사, 뭐 의사, 성공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 몇몇 분들 빼고는 이 부의 크기가 시급 몸값과 노동 시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게 1단계 부의 크기가. 그다음 2단계가 있습니다. 네. 2단계가 뭐냐면 이건 결국에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게 한계였거든요. 그럼 내가 한계면 내가 창작물을 만들면 되죠. 내가 창작물을 만들어서 실장님처럼 책을 내면 네. 그 책은 오프라인에서 24시간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온라인에서 주문이 되죠. 네. 내가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 온라인에서 콘텐츠가 계속 돌고 있죠. 그렇죠. 저는 지금 김작가 TV는 여기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에서 지금 열심히 2,000개가 넘는 영상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의 부자 되게 해주겠어. 발로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나오신 김각수 실장의 영상은 지금 최고 조회수 96만 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한테 조금씩 돈을 주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1단계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시간값을 없앴으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1단계보다는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있었고 직장생활 할 때도 있었고 뭐 강사 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시급과 그다음에 노동 시간의 제한값에서 벗어나니까. 그렇네요. 근데 2단계에 왔는데 2단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책을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 한계가 뭐냐면 누가 만들죠? 내가 만들어. 저는 직원분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혼자 거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시간은 결국 또 뭐에 부딪히죠? 24시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제 부의 크기가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결국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이상의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하신 분들은 훨씬 더 큰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 1단계, 2단계, 3단계 과연 얼마나 내 몸값과 시간, 그 다음에 노동시간, 그 다음에 나라는 제한값에서 벗어날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벗어나는 게 굉장히 무섭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2023년에 김작가 TV에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라는 제한값에 더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뭔가 던지는 거죠. 네. 그럼 그만큼 제가 근데 비용이 나가겠죠. 그렇게. 채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직원 뽑는다 무조건 되나요? 타인의 시간 돈 빌린다 무조건 제가 성공하나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그 비용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바로 확정이거든요. 그렇고. 근데 얼마를 더 벌지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본인이 가진 몸값, 노동시간, 나라는 그 제한값에서 얼만큼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정말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 텐데 네. 다음 내용은 2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책인사 현재까지 역사상 한 번 출연할 때 책 2권을 들고 나온 적은 처음인데요. 네. 예, CG로 또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네. 바로 럭키의 주인공 아닙니까? 김 작가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정말 성공한 사람을 많이 만나오셨잖아요.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왜 그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자 했는지, 네. 특히 럭키에서 이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요런 문구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역으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 전까지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 금수저, 네. 흑수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가장 큰 차이 뭐라 생각하세요? 금수저와 금수저와 흑수저. 부모님이 성공했는지 여부. 그렇죠. 그것도 네, 굉장히 큰 거죠. 네. 부모님이 얼만큼 성공했느냐, 네. 그 다음에 얼만큼 돈이 많느냐, 그쵸.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음. 얼마나 집안이 좋냐, 다 네, 좋겠죠. 다, 대부분 네. 흑수저보다는. 네. 저는 이제 흑수저는 아니고 예. 그렇다고 금수저 둘 중에는 언제 더 가깝냐고 따지면 흑수저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 흑수저일 정도로 뭐 그렇게 가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근데 저는 이 금수저 흑수저의 가장 큰 차이는 네. 뭐 당연히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금수저라는 건 부모님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해요?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죠. 네.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가 납니다. 방법을 아니까. 근데 일반적인 정말 이상한 뭐 1%의 잘못된 거 빼고 99%는 정당한 방법으로 의사나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왜냐? 부모가 다 알려주니까. 방법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촬영장에 처음 왔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왔겠어요? 네. 어떻게 왔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내비게이션을 찍은 거예요. 네. 내비게이션 도착지에 찍으니까 전 그대로 온 겁니다. 네.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다는 거는 이 도착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흑수저 아니면 저같이 아니면 저같이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모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는 주변의 인맥들도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맞아요.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은 있고 목표는 있는데 그 길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30살에 올라왔거든요. 네. 30살에 이제 취업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한 2-3평, 4평 정도 되는 고시원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꿈이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성공하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죠. 예. 근데 제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이 잘못됐어 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싶으니까 성공한 사람 만나자. 성공한 사람을 근데 한 명 만나봤자 어차피 그분은 내 부모님은 아니니까 나한테 방법을 매일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교집합을 내가 끄집어내면 내가 성공하는 그 루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 길은 내가 걸어야 되지만 어쨌든 길은 알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내비게이션을 여기 찍고 왔지만 길을 알아야지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길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요. 그 어떤 노하우들을 럭키라는 책에 담으셨단 말이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네. 뿜어내 주실 거죠. 네. 본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시간을 들이셨는데 네. 그 노하우를 많이 여기서 뿜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대통령님 빼고는 거의 다 만나본 것 같고요. 뭐 장관님, 네. 뭐 시장님, 그다음에 뭐 공군 참모총장님, 대기업 사장님, 뭐 변호사, 의사, 뭐 세무사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한 1,000명 이상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관수 시장님은 자주 뵙고 있고요. 저는 뭐 그 측에는 안 들어가고요. 예. 굉장히 어쨌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0명 이상 만났고 지금 야. 김작가 TV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 한 2,500개쯤 되니까 그렇네요. 계속해서 요즘 더 만나고 있어서 그렇군요. 숫자 세는 건 포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정말 많은 각 분야에서 최고로 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오셨다. 네. 거기서의 어떤 노하우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 좋겠는데 네.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을 좀 꼽아? 공통적 특징이 7가지 있는데 아, 네. 그 7가지는 럭키라는 책에 담겨 있고요. 네. 그 책을 보시면 네. 되고요. 네. 제가 몇 여기서 가지만. 한 가지만 네.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재능도 있을 수 있고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있겠지만 네. 책에 안 담은 이야기 중 하나는 저는 눈높이인 것 같아요. 눈높이. 내가 얼마만큼의 눈높이가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많은 거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학원 갔을 때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 중고등학교 학원 입시반에 보통 뭐라 적혀 있나요? 그 반에 서울대 반, 네. 뭐 인서울 반, 네. 지방 국립반 이런 걸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 목표에 맞게끔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뭐 대기업, 외국계 기업 이게 또 다를 거고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구독자 10만이 목표인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30만이, 100만이 목표인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눈높이가 너무나도 많은 걸 좌우한다 생각해요. 눈높이가 다르면 당연히 목표가 달라지겠죠. 목표가 달라지면 당연히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그 가정이 임하는 내 노력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저는 가능하면 눈높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현실에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목표가 10인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것과 100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처음에 이거를 임할 때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독자 153만 명이잖아요. 네. 당연히 2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촬영을 할 때도 편집을 할 때도 뭔가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제가 뭐 작은 구독자 목표이면 이런 거 몇 명 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좀 노력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좀 이어지는 건데 이 눈높이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저는 좀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해요. 등가 교환.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네. 오빠 아니면 형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어떤 친구는 저한테 나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성취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하루 일과 물어봤어요. 네. 너 하루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그냥 하루 일과라면 그 친구를 알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더니 이제 뭐 커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뭐 요가를 배워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겠죠. 그다음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중국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과 데이트도 하고 주말에는 골프도 치러 다니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내 자기 개발 그다음에 회사 생활만 심심하니까 뭔가 커피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완벽한 삶인 거예요. 워라벨이 완벽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지금 성취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는 그 눈높이가 지금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네가 원하는 게 정말 저 위에 있는 눈높이가 맞다면 네. 너는 그에 맞는 걸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연인 시간도 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지 않을 수 있고 네. 나머지 뭐 배우는 것도 시간 줄이고 내가 하는 만약 유튜브라면 아니면 쇼핑몰이라면 아니면 작가라면 거기에 올인을 해도 잘 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 등가 교환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을 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의 높이만큼 지불해야 되는 가치가 저는 등가 교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정말 내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마음이 되어 있는지.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고 싶은데 지금도 즐기고 싶어요. 지금도 다 즐기면서 성공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네. 위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쉬면서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정상에 올라갔을 때 쉬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등가 교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서 앞에 말씀하셨던 눈높이.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는 눈높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도 그렇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든 가정이든 모든 노력치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럼 과연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럼 영원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제가 김작가 TV를 지금 2018년 10월 29일에 하고 2021년까지 저는 유튜브밖에 몰랐어요. 그렇군요. 진짜 제 삶은 그냥 거의 모든 게 유튜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튜브 영상 안 올리는 날은 없는데 저는 지금 역대급으로 유튜브 썸네일에서 자주 쓰는 역대급 네. 역대급으로 워라벨이 가장 좋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엄청 열심히 유튜브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유튜브를 잘 몰랐죠. 그래서 제 시간을 양을 때려 박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양을 때려 박아서 그 질이 높아졌어요. 네. 옛날엔 2시간 일해야지 퀄리티 영상 하나 나오는 게 지금은 한 31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보다 적은 시간을 쓰면서도 똑같은 퀄리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제 시간이 많아져서 워라밸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워라밸을 너무 처음부터 가지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워라밸을 가지고 싶으면 영원히 저는 워라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성공하게 되면 그 네. 고지에 오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조금 자연스레 조금씩 찾을 수 있다. 그렇네요. 자, 이제 럭키 책 제목으로 좀 네. 다가가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쭉 나열했는데 네. 그 안에는 역시 럭키라는 단어, 운이라는 단어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성공하는데 네. 운이 몇 퍼센트 작용한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운이 몇 퍼센트 작용하는지는 저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그게 최소 10% 이상은 된다. 10% 이상. 네, 10% 이상은. 왜냐하면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는 네,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본인이 읽고 뭐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까 관찰하고 빠른 시간도 있지만 가장 앞단에 뭐죠? 그 트렌드가 없으면 내가 그걸 탈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뭐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안 일어났으면 대한민국의 재테크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죠. 그거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화장품들 언제 가장 성수기였나요? 중국 시장에 막 진출할 때.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화장품 회사들이 지금 예전보다 실력이 없느냐, 내공이 없느냐, 네트워크가 없느냐? 아니죠. 예전보다 훨씬 뛰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조금 바뀌었죠. 네. 운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본인의 부익을 크게 결정한다 생각하고요. 그게 최소 1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운에서 얘기하는 거는 운칠 기산 많이 얘기하잖아요. 운칠 기산. 뭐 네. 운이 7이고 네. 기 뭐 이게 3이라는 네. 건데 저는 요 순서 정도는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요? 기가 먼저고 예. 운이 그 다음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운을 만날 수 있는 거다. 그럼 어쨌든 운이 적어도 10%는 차지하는데 네. 그럼 어쨌든 그 운이라는 게 나한테 기회가 되게 하려면 네.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이어져 볼게요.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는 거를 아무도 몰랐나요? 알았죠, 다 알았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그때 재테크 채널을 한 사람 저희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했던 사람이 있고 안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2020년에는 보통 방송국이라든가 네. 증권사에서 재테크 쪽 채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송국에서는 에이 뭐 유튜브 우리는 메이저 방송국이야. 왜 맞아요. 굳이 유튜브를 해? 맞아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작이 늦었죠. 맞아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시작한 2020년 시작한 그 재테크 채널들이 그 운을 가져간 거죠. 왜? 그렇구나. 빠른 실행을 했으니까. 네, 왜냐 운은 타이밍이거든요. 맞아요. 글쎄요. 저도 진짜 18년, 17년 이때부터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 네임을 상표권을 받고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활동하면서 소위 너무 거만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인데 굳이 내가 채널을 굳이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나? 그것까지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바쁜데 아, 그것까지 또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었다. 그래서 운에 있어서 여러분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겸손이라는 강조하시고. 자, 그러면 근데 제가 갑자기 훅 네. 들어오는 질문인데 네. 운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책 제목이 럭키인가요? 그래도 운은 필요하니까요. 그래도 운이 없으면 안 되니. 운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연장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지금
부터 동학개미 운동은 이미 끝났다고 봤을 때 23년 지금 당장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 다시 100만 유튜버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다시 100만을 만들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았거든요. 시대의 트렌드를 제가 읽고 노력하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어쨌든 파도가 와야지. 예를 들면 굉장히 뛰어난 서퍼들 있잖아요. 엄청 뛰어나겠죠. 파도를 막 요리조리 다 타고 갈 겁니다. 근데 그들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맞아요. 파도가 오는 걸 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100만 명은 될 수 없지만 구독자 한 10만 명에 30명은 무조건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알고리즘 몇 개만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노출 이제 클릭률입니다. 노출 클릭률. 노출 클릭률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조회수. 조회수. 세 번째가 이제 평균 시청 지속 시간. 네 번째가 이제 노출 수. 요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가지씩 정리하면 노출 클릭률은 썸네일을 잘 만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썸네일 잘 만들 때는 본인이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동일 본인과의 카테고리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조회수가 높은 썸네일을 보시면 참고하면 돼요. 나 스스로 만들면 썸네일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PD님 자꾸 스스로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어쨌든 참조하세요. 썸네일이 유튜브에서는 거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에 속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조회수는 지금 사람들이 정말 이제 관심 있는 주제인가, 시의성, 그렇군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인가, 대중성, 시의성과 대중성을 같이 잡아야 되죠. 예를 들어 연준의 금리 인상 딱 하는 날, 그날, 다음 날 실장님 라이브나 많이 찍잖아요. 맞아요. 시의성을 잡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영상이 100만 이상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대중적으로 연준 금리 인상 들어가면 뭔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2주씩 사면 100% 오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100% 오릅니다. 썸네일 아시겠죠? 김작가 TV 딱. 세 번째가 이제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인데 이거는 이제 영상 내용 자체가 유익하거나 재밌거나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돼요. 대부분 재테크 채널 같은 경우는 유익성에 초점 맞춰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번째는 이제 노출수인데 앞서 말씀드린 클릭률과 조회수와 시청 지속 시간이 높으면 노출수가 높아지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구독자 수. 앞에 네 가지를 잘하면 구독자 수가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추가로 더 중요한 거는 콘텐츠의 일관성과 그 다음에 업로드의 꾸준함이에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콘텐츠 일관성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 영상을 막 올려가지고 구독자 10만이 됐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는 심리는 뭘까요?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렀다는 거는 다음 영상도 다이어트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갑자기 다음 영상에 연준에 대한 얘기 나와요. 다음 영상에 독서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럼 구독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채널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가 일관된 게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뭐 브이로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업로드의 꾸준함은 유튜브는 이제 이 특성상 이제 뭐 일주일에 한 편 올리는 것보다는 3편, 그 다음에 매일 한 편씩 올리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유튜브는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박이 나면 몇백억, 몇천억, 몇 조의 수익이 나기도 하잖아요. 유튜브는 조회수가 100만에, 뭐 1000만에 나도 이걸로 은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콘텐츠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김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은 거의 유튜브의 정석이다. 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론 컨텐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방송 PD님들, 작가님들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일기를 쓰듯이 이제 미래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영상으로 뭔가를 남기는 거 이것은 정말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냥 그 신문방송학과 학생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스타가 돼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만 국한된 조언이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조언이 될 만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량. 우리 한글 파워포인트 못 만지면 회사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일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또 업로드하는 그 유튜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같이 동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시대의 있어요. 트렌드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콘텐츠 우리가 책으로 접했죠. 네, 그게 텍스트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뜨면서 이미지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게 핫했잖아요. 네. 옆으로 넘기면서 정보를 흡입하는. 맞아요. 요즘에 카드 뉴스가 거의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네요. 예전 대비해서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넘기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클릭 한번 하면 계속 볼 수 있는 이게 넘어온 그 다음이 영상이거든요. 영상이란 건 꼭 유튜브를 안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은 이제 바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 안에는 앞에 있는 텍스트,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는 영상의 시대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영상이 지금만큼 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UCC가 핫했잖아요. 맞아요. UCC 열풍 불었죠. 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영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5G 시대죠. 그리고 데이터가 무제한인 것도 되게 많죠. 요즘 누가 영상 보면서 데이터가 없어서 못 보겠어. 그러니까 성인이면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시대가 영상을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영상을 아는 거는 꼭 내가 유튜버가 되고 네. 틱톡 그걸 하는 게 아니더라도 네. 뭐 자영업을 하면서도 마케팅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다 관련이 있다. 어쩌면 좀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느낀 것은 과거에는 어쩌면 텍스트의 시대, 그렇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진의 시대, 맞습니다. 영상의 시대. 맞습니다. 그럼 영상의 시대에는 영상의 시대에 걸맞는 그렇죠. 여러분의 역량으로서 이런 내용이 유튜브의 정석이라는 관점에서 좀 전달이 됐을 실장님 거라고 멘트에서 생각해요. 지금 저도 방금 생각난 게 네, 제가 작가에서 네, 유튜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총 9권의 책을 냈거든요. 네, 근데 6번째 책을 냈을 때쯤에 이제 유튜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책을 내면서 제가 그래도 자기개발 분야에서 상위 한 1에서 5% 정도 내에 있는 브랜드를 가진 작가는 됐거든요. 네. 근데 작가로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작가만으로는 텍스트 시대가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왜 책을 안 보지? 사람들이 책 봐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군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보시는데 네, 시대가 지금 영상으로 가 있는데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을 봐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는 보는 수단이 책밖에 없어서 그걸 본 게 독자라면 이제 독자가 시청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 대비해서 지금 더 많은 조금 부를 이제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대에 맞는 콘텐츠 매체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는 분야가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건지를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됐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또 책 내용에 좀 제가 좀 많이 관심 가졌었던 그 이야기가 먼저 작가님이 네. 이제 소득 상위 1%, 네네. 네, 1%의 주인공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네네. 비결을 여쭙고 싶어요. 앞에서 이미 네.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네. 뭐 2평, 3평짜리 고시원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고시원의 라면 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위치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에서 이제 머물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소득 상위 1%가 네. 되셨다라고 공언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 비결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쯤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분명한 목표였던 것 같고요. 네. 분명한 목표란 건 뭐냐면 이제 유튜브로 저는 이제 성공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분명했고요. 네. 그 분명한 목표를 통해서 이 유튜브로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유튜브를 이제 제작하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예. 처음엔 당연히 기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겠죠. 네. 그다음에 편집을 할 때도 뭐 컷 편집이 있고 자막 삽입이 있고 그다음에 효과 있고 음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업로드를 할 때는 영상 썸네일, 그다음에 밑에 제목, 그다음 하단에 내용 설명과 태그가 있고 업로드 시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를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다 분류를 했어요. 그게 딱 한 10단계쯤 되는 거예요. 10단계가 있고 각 항목별 몇 단계씩이 또 있어요. 네. 그거를 다 펼쳤죠. 아. 그걸 다 펼쳐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뭘 해야, 그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하면 되는 거 이렇게 답하는 것도 되게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내가 유튜브로 성공하겠다. 근데 그럼 유튜브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은 뭐가 있을까? 싹 펼친 거죠. 예를 들면 카메라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카메라 등장하면 카메라 구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조건값들을 다 해서 10개, 30개 저는 만들어 놓고 그것만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두 번째는 본인만의 무기랑 강점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무기. 네. 네. 예를 들면 김작가 TV가 재테크 채널을 알고 있잖아요. 주식이 네.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김 작가는 주식과 부동산의 문외한입니다. 너무 겸손한 발언이시죠. 뭐 지금은 과거 대비해서 좀 네. 알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시작할 땐 정말 아무것도 네.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재테크 채널에서 굉장히 상위권 있는 채널이 됐느냐? 저는 그 전에 인터뷰라는 거를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인터뷰로서 책을 내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게 유튜브로 좀 넘어간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어쨌든 1년 3개월 동안 잘 안 될 때도 콘텐츠를 제작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좀 합쳐지면서 동학개미 운동 타면서 잘 된 것 같고 세 번째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첫 번째 시간에도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동학개미 운동이 났을 때 그 전에는 그 바깥에 있는 스튜디오를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가야 되죠. 그리고 돌아와야 되죠. 촬영 장비 세팅해야 되죠.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촬영장, 게스트, 저 세 명의 시간을 맞춰서 예약을 걸어야 되죠. 취소하게 되면 하나씩 다 취소하고 일이 되게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하루에 촬영 한 개를 하면 하루가 진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다 촬영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러다가 동학개미 운동이 났을 때 조회수가 딱 올라간 걸 보고 이거 스튜디오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 파도 지금 안 타면 늦다. 해서 그 당시에 24평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그때 그 월세가 한 200 정도였는데 네. 그때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튜브 수익이 이렇게 막 안정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이 맞습니다. 월세 200? 네, 월세 200입니다. 근데 월세 200은 1년이면 2,400이잖아요. 비용은 2,400으로 바로 확정. 네. 근데 내가 얼마를 더 벌지는 미지수인 거죠.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내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네. 이 시간을 왜냐면 우리가 사실 가장 비싼 게 돈보다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한테 24시간 주어진 거를 정말 아껴야지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더 가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 더 큰 오피스텔에서 스튜디오가 있긴 한데 네. 지금도 집이자 촬영장이 똑같아요. 어. 왜냐하면 그것 또한 제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등가 교환과 이어지는 건데 집과 내 촬영장 회사가 같은 곳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생활도 다 보여줄 수 있고요. 그렇죠. 물론 제가 지금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네. 감내한 거죠. 어. 내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 나는 지금 내 집과 사무실을 합쳐야 되겠구나. 이걸 다 구분하면 집과 사무실을 두 개 유지한 비용도 있겠고 집과 사무실 이동하는 시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전 그 불필요한 시간을 다 없애려고 했던 야, 거죠.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면 네. 거기에 요구되는 여러 역량들이 있을 텐데 네. 각각을 세분화해서 그쵸. 각각의 역량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네.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상위 1%가 네. 될 수 있었다. 이거 정말 정석으로 책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것 또한 하면 성공 바라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이런 거 잘 쓰시죠, 썸네일에. 네. 이것도 안 하면 성공 바라지 마세요. 네.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요건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목표가 있는지랑 그리고 그 목표에 맞는 내 행동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가정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없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목표가 있으면 좋은 건데 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흔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라든가 네이버에 뭔가 검색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내 하루 일과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한번 하루 일과 정리해 보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내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을 쓰는 데는 굉장히 적은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목표는 이제 망상에 불과할 수 있죠. 그 목표가 진짜 달성이 되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더 잘 되게 하는 게 제 목표겠죠. 제 하루 일과의 80%는 유튜브가 차지합니다. 네. 네.
이 경영학에서 네. 그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움되지 않는 그 어떤 가지가 있다면 잔가지들 있잖아요. 없애는 거죠. 다 쳐는 거예요. 없애는 그래야만 그 목표에 부합하게 내가 움직여지는데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이론이 자연스럽게 내재화돼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실장님 말씀이 네. 정확하게 맞는 게 네. 그 장가지를 쳐내는 게 예.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애는 거죠. 예.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긋나는 것들. 네. 왜냐면 사람의 시간은 24시간 저도 돼 굉장히 있습니다. 많이 동의하고요. 가끔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만나거나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뭐든 열심히 하겠다. 이것도 하고 또 자격증도 많이 갖고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돼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 뭐든 열심히 하는 것이 잔가지를 많이 만드는 일이지 않나. 네. 목표가 없으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김 작가님의 조언이 더 참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질문이에요. 네. 어쨌든 이 재테크 채널의 운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운영자로서 아마 우리 김 작가님과 같은 롤 모델로 삼고 김 작가님과 같은 그런 롤을 또 나도 해보겠다. 나도 그런 재테크 채널 운영자가 되고 싶다. 혹은 다른 네. 여러 유튜브 운영자가 되고 싶다 네.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께 한마디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 이제 만약에 내가 요리 유튜버든 뭐 일상생활 브이로그 유튜버든 패션이든 재테크든 거기서 이제 잘 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네. 그 카테고리에서 상단에 있는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예. 채널을 정리하고 그 채널들을 보면서 그 채널들이 썸네일 어떻게 만들고 카메라 뭘로 촬영하고 편집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돼요. 유튜브는 정말 좋은 거는 네. 정잡지가 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그걸 왜 벤치마킹 해야 되냐? 처음부터 내가 막 하잖아요. 나는 구독자 0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0명에 걸맞는 실력과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제가 구독자 0명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근데 구독자 100만 명, 200만 명의 채널은 이 시행착오를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가장 걸맞는 썸네일과 기획과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한 개 보면 위험하니까 네. 10개 정도 보고 거기서 교집합 끄집어내서 내가 하는 거죠. 아. 벤치마킹 하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너무 대단한 글로벌 기업이지만 다 처음부터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일본 거를 벤치마킹 할 때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 채널 운영자로서 이제 많은 개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주식, 뭐 부동산, 가상화폐 굉장히 전문가와 부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 보니까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네. 투자의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구니도 한 개만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만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자가 됐다.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식 부자, 우리가 많이 슈퍼게임이 들리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30대 주식 부자로 100원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이 뭐 40대 50대예요. 그분은 막 주식에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하죠. 네. 30대 100원을 만들었으면 주식으로 진짜 무조건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네. 1000억, 2000억, 1조가 돼야죠. 근데 사실 잘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자가 된 것도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 이런 내공이 있어서 거기서 돈을 번 것도 맞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이 있잖아요. 네. 이 세 바퀴 중에서 그분들도 투자만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투자도 하지만 본인 사업도 하시고 근로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다 무너졌죠? 네. 그러면 그 부자분들, 슈퍼개미 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전문가분들이 다 힘들까요? 네. 제 주변에 보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무너졌는데 본인 근로와 사업소득은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바퀴 중에서 최소한 2바퀴 눌렀으면 좋겠고 저도 김 작가의 이제 소득 구조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소득은 인세라 강령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렇죠. 투자소득은 주식과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네. 유튜브 영상을 기업에 납품하기도 하거든요. 이 세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니까 자산시장이 폭락하면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버틸 수 있는 게 멘탈로 버텨라? 여러분 투자 멘탈로 그걸 어떻게 마이너스를 극복을 합니까? 다른 데서 이 마이너스가 극복되는 근로 사업이 있어야지 네. 정말 현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멘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한쪽에만 딱 속해 있다면 네. 그 한쪽이 무너지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바퀴 중에서 최소한 2바퀴 정도는 굴리셨으면 좋겠다. 포트폴리오를 정말 한 바구니에 넣지 네. 마라라는 말에 이어서 네. 거기에 나아가서 그 바구니를 여러 개 만들어라. 그렇죠. 너무 멋진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재테크 채널 운영자뿐만 아니라 네. 이 부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조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1시간여 동안 김 작가님과 네.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본 건데 김광석이 생각하는 김도윤. 1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생각난 그 단어는 김도윤은 눈높이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자는 뭐 물질적으로 부자도 있지만 마음의 부자도 있고 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실 때 김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정말 2, 3평짜리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성공하신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책에서 강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정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서 공통점을 좀 끄집어내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나도 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롤모델 혹은 눈높이로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김도윤은 눈높이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김도윤은 더 눈높이가 높아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눈높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도윤 작가님은 계속 그 우리들의 눈높이를 더 높여놓는 역할을 계속 정진하고 해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23년 연초 영상인데 아주 흐뭇합니다. 화기애애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아우트로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길게는 못합니다. 10글자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년은 머리 트렌드와 함께. 신년은 머니 트렌드와 함께. 네, 한 글자는 봐주세요. 네, 저도 책은 공부해야 되니까. 신년 머니 트렌드와 함께. 네, 맞습니다. 이게 딱 여기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머니 트렌드와 함께. 머니 트렌드 2023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머니 트렌드 2023과 2023년 경제 전망 제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저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이제 나에게 시리즈로 아우트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는 나에게 김작가 TV란. 저에게 김작가 TV란 제 나이 41년 동안 만든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저도 이제 다른 채널과 마찬가지로 채널 인수 이제 재테크 쪽에서 그런 사건이 뉴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안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굉장히 거액이죠. 그런 큰 돈은 몇십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팔지 않았던 거는 김작가 TV가 그냥 저 자체라서 제 인생 전부라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팔겠어요. 그래서 못 팔았던 건데 그만큼 저한테 가장 의미가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되게 재미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2023년에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라는 얘기 드리고 싶네요. 김작가 TV란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씀이셨고 그 진정성에 더 많은 진정성을 붙여 나가시면서 200만이 아니라 정말 2천만까지 꾸준히 성장하실 수 있기를 제가 좀 응원해 봅니다. 저도 응원하고요. 그 다음 나에게 시리즈는 조금 짓궂을 수 있지만 나에게 컴플렉스란 이 질문입니다. 나에게 컴플렉스란 예전에는 상대적 박탈감이었지만 지금은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컴플렉스는 성공의 원동력. 네, 과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컴플렉스였겠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저렇게 훈남인데 훈훈하게 생겼는데 저 얼굴로 컴플렉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요즘 피부과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그 네. 컴플렉스를 극복한 그 그쵸. 주인공이시니까 여러분들도 혹여나 컴플렉스가 좀 있으시다면 그걸 잘 극복해 나가시면서 말 그대로의 그 1%에 해당하는 네. 그가 되시길 바라고 그는 바로 눈높이에 해당되는 네. 김작가 TV 김 작가님을 좀 따라잡는 그런 눈높이로 삼으시면 어떨까. 네. 자, 우리 책인싸의 아우트로 공통 질문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1시간 동안 저랑 네. 인터뷰를 해보시면서 네. 느낀 그 소감을 네. 질문 드리는 건데요. 네. 나에게 책인싸란? 나에게 책임사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바깥이 굉장히 춥잖아요. 네. 여기 스튜디오도 굉장히 춥습니다. 네. 난방이 안 돼서 네. 굉장히 춥지만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인사이트 있게 질문도 해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2020년을 제 인생을 한번 그리고 41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돌아봤기 때문에 2023년을 다시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41년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네. 40년, 80년, 100년의 삶 또 잘 계획하셔서 우리들의 눈높이를 더 높여놓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